안녕하세요. 아시아 영화를 담당하는 수석 프로그래머 김영덕입니다. 영어권 영화 산업 프로그램 담당하는 남종섭입니다. 네, 한국 영화 프로그래머 모은영. 유럽 및 기타 지역 작품 선정 맡고 있는 박진형. 그리고 XR 부문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7월 8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합니다. 15일까지는 극장 중심의 오프라인 상영을 하고요. 온라인 상영은 폐막 후 주말까지 3일을 연장한 18일까지 웨이브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상영은 영화제에서 놓친 화제작과 수상작을 만나실 수 있도록 예년보다 일정을 늘렸습니다. 개막작으로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로 수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구파도 감독의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가 세계 최초로 부천에서 공개됩니다. 장난스럽고 발랄한 전개에 웃다가 주인공이 생전에 소중했던 기억을 마주칠 때는 울컥하게 되는 그런 영화고요. 번개라는 찰나와 생을 뛰어넘는 억겁의 인연이 가느다란 한 줄기의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제작사와 함께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계기가 2018년 부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몬몬몬 몬스터였다고 합니다.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국제 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에서는 올해도 아주 도전적인 전 세계 최신의 장르 영화들이 선보입니다. 태국 북동부 신비로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기괴한 신내림의 기록 랑종, 혈기 넘치는 에너지에 베이징판 내 멋대로 해라라고 할 권총, 필리핀 여성 감독 레 레드의 청소년 범죄극 공동주택 66, 그리고 시실리 2km의 대만판 리메이크 속거나 속이거나 등 4편의 아시아 영화 모두 세계 최초로 공개돼 큰 기대를 모읍니다. 유럽 남미에선 포크 호러의 장르적 재미와 사회 비판적 화두를 능숙하게 결합한 그녀는 만찬에 초대받지 않았다. SF적 상상력과 기괴한 이미지가 번뜩이는 킹카. 명만 명화 특유의 대담함과 기발함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님비 우리 집에 오지마가 기다립니다. 영미권에선 8, 90년대 코믹 호러 영화를 오마주한 사악한 쾌락, 병적인 영화 산업계에 존재하는 편집증을 맹렬하게 풍자한 더 베타 테스트, 고딕 심리공포 영화의 전통을 매혹적으로 끌고 나가는 경고 등 감독의 대담한 독립정신과 고전 호러 장르에 대한 찬사가 눈에 띕니다. 새로운 한국 장르 영화를 위한 지지와 응원은 2021년 올해도 계속됩니다. 먼저 코리안 판타스틱 경쟁 부문에서는요, SF, 호러, 스릴러, 액션,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에 투영된 오늘을 사는 청춘들의 현실적 고민을 담은 8편의 신작 장편이 상영됩니다. 복합 장르가 돋보이는 거래 완료는 새로운 이야기꾼의 탄생을 기대케 하고요. 쇼미더고스트, 신림남녀, 트랜스, 평평남녀처럼 이 8편의 경쟁작 중 절반이 여성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도 또 눈여겨볼 만합니다. 6편이 상영되는 이 초청 부분은 새로운 재능과 시도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 이미 주목받은 배윤환과 한밭의 첫 번째 영상 작업이 최초로 소개됩니다. 이와 함께 총 1416편이라는 역대 최다 출품작 중 엄선된 47편의 한국 단편들을 또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중 12편은 경쟁을 통해, 그리고 35편은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이상한 현실 속에서의 공포와 고민들을 다채로운 상상력과 재기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한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한국 단편들과 함께 또 22국에서 온 해외 단편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단편이기에 가능한 상상력과 또 특별한 영화적 쾌감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페라를 통해 올해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 이제 후보작으로 올라서 주목을 받았던 에리고 감독의 신작 나무가 최초로 공개되는데요. 그 에리고 감독은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마스터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월드 판타시 레드 섹션은 전 세계 장르 영화의 넓은 스펙트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천국제 판타시 영화제의 핵심 섹션입니다. 올해는 흔히 보기 힘든 카자흐스탄의 잔혹 코믹 슬래셔인 여보 미안해, 피 한 방울 없어도 폭력의 결말에 몸서리치게 되는 에린의 끝에서, 그리고 저주받은 스마트폰을 다룬 인도 테크노 호러물 제사의 얼굴 등 감각을 지역만의 고유한 분위기와 인물들로 구성된 아시아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유럽권에선 크리스마스 전통을 호러로 녹여내는 어드벤트 캘린더와 전설의 악몽, 코미디와 호러를 능숙하게 섞어내는 크라트, 대사 없이 극한의 심리적 긴장을 유미한 이미지로 담아낸 베이비 등을 만날 수가 있고요. 영화와 현실 경계를 무너뜨리는 호러물인 버추얼 리얼리티를 포함한 중남미 영화들은 탄탄한 장르 문법과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으로 세계 영화의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열정적인 팬들이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금지구역은 여성의 시각에서 보내주는 잔인한 복수계인 제이든 원, 홈 인베이전 스플래셔 액션물인 아기를 위해서, 고전 헤비메탈 시리즈를 회상시키는 성인용 애니메이션 스파인 오브 나이트, 그리고 최근 다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병만 코미디의 진술을 보이는 후레 자식 등등 팬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을 4편의 자극적인 영화를 선보입니다. 월드 판타스틱 블루 섹션은 전통적인 장르 영화 바깥에서 따뜻한 감동 그리고 이상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다양한 영미권 그리고 유럽, 중남미 지역에서 선정된 작품들의 몇몇은 특히 사회적 이슈들을 독특하고 독창적인 영화적인 기법을 통해 전달하는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치명적 발굴, 프루트나 소녀와 거인, 그리고 핑크 클라우드 같은 작품들은 감독의 자의식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어떤 꼼꼼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펑크락 사운드 트랙이 귀를 사로잡는 디너 인 아메리카, 그리고 80년대 전설적인 팝 아이콘이죠. 아하의 다큐멘터리 아하 더 무비는 영화와 음악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다채로운 아시아 영화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슈퍼히어로 그리고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에서 디스토피아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크헤드, 그리고 내 마음속의 사사키, 사기도 리콜이 되나요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영화인데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틱톡과 힘내라 한국영화 챌린지 캠페인 진행하여 마련한 모금액으로 세로 시네마 제작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한국영화 감독조합과 협업하여 각 3분씩 10편의 세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25회를 기념해서 25라는 숫자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니 25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상영관 외에도 틱톡에서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올해 한국 영화계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여고괴담 시리즈의 제작자로 잘 알려진 이춘현 신해이천 대표의 타계 소식이었는데요. 한국 영화 이곳저곳을 진심으로 살피셨던 한국 영화의 진정한 친구이자 어른이었습니다. 비판과는 여고괴담, 더 테러 라이브 등 인연을 깊이 이어왔는데요. 두 편의 작품 상영과 함께 영화인 이춘현을 추억하고 기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비욘드 리얼리티는 부천영화제에서 가장 이상한 섹션입니다. XR 컨텐츠를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섹션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바오밥 특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오밥 스튜디오는 VR 애니메이션의 선두에 서 있는 미국의 스튜디오고요. 바바야가, 에리고 감독님의 나무, 그리고 페이퍼버드, 이 세 편의 신작과 함께
2019년도에 부천에서 이제 관객을 만났던 크로우 그리고 범파이어 이렇게 5개의 작품으로 특별전을 구성을 했습니다. 표현 양식이나 또 여러 가지 컨셉 면에서 동시대 아티스트들에게 아주 깊은 영감을 주었던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신작과 함께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2017년도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셨던 김재래 감독님의 동두천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소요산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월드 프리미어를 부천 영화제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작년에 이제 허수아비라는 작품으로 전 세계의 엑스알 팬들을 흥분시켰던 이승우 감독님의 신작도 부천 영화제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레드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특별하게 칸 영화제와 함께 XR3라는 가상 XR 전시가 있는데요. 이것에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로 같이 전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부스별로 작품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 XR3의 전시는 MOR이라고 하는 가상 플랫폼에서, 가상 전시관에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실의 공간에서 XR3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 가상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초청된 작품들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청된 작품까지 포함하면 80편이 넘는 작품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이라는 저희가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작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저희가 전시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천영화제가 국제영화제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희가 이쪽에서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공항 자체도 문화공항이라는 이제 가치를 가지고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공항으로 확장되는 부천영화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한 기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대규모 관객을 한 번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정식 개막보다 일주일 먼저 관객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에 오시면 80여 편의 좋은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XR 컨텐츠들은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컨텐츠예요. 직접 오셔서 경험해 보셔야 그 재미와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08년 아시아 판타스 영화 제작 네트워크 나프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서 아시아 장르영화 산업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산업 프로그램인 BIG. 올해는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준비를 다져와서 마련했습니다. 네, 나프 프로젝트 마켓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개국 40편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비즈니스 미팅을 칸 마켓, 선댄스 영화제가 사용한 플랫폼인 비다스퀘어를 통해서 게스트와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최적화된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 또한 네트워킹과 이벤트용 플랫폼으로 가상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더타운을 설득하여 참가자들이 비즈니스 및 친목 다짐,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환상영화학교는 온라인을 통한 강의라는 장점을 살려서 Detachment, American History X 등의 걸작으로 유명한 토니 K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를 비롯 유수의 강사진의 강의를 35명의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65명의 청강생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0명의 참가자가 교육 기회를 받도록 합니다. 올해 메이드 인 아시아는 아시아 영화산업 백서 발간과 7개국 영화산업 전문가들의 온라인 패널 토크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아시아 각국의 중지를 모으고 또한 영화 연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칸 영화 마켓의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판타스틱 세븐에서는 올해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대표로 저희가 참가해서 해외 진출을 추구하는 우수 한국 영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주도합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천시와 손잡고 작년에 괴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괴담의 발굴과 수집, 괴담 단편 제작 지원으로 시작한 괴담 아카이브 사업이 괴담 프로젝트 시즌 1이라면 올해는 창작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해서 괴담 캠퍼스로 시즌 2를 맞이합니다. 괴담 캠퍼스는 괴담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집중적 멘토링을 통한 개발 랩 형식의 괴담 기획 개발 캠프, 괴담 단편 제작 지원, 어린이 청소년 스토리 창작 학교 등 신사업을 발족시켜 인재 발굴과 교육의 산실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시즌 1의 단편 제작 지원작은 올해 영화제를 통해 공개하고 새로이 괴담 기획 개발 캠프를 통해 개발되는 프로젝트들은 영화제 기간 중 피칭을 통해서 투자 제작 파트너에게 선보여 제작 기회를 찾습니다. 장차 괴담을 중심으로 영화와 콘텐츠의 기획부터 배급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괴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부천 괴담 프로젝트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부천을 찾는 관객분들과 조금은 가깝게 접속하고자 조금은 특별한 관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부천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공간이죠. 이 B39를 관객 이벤트 공간으로 특화해서 이 상영을 포함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푸티지 다큐멘터리의 영역을 확장하며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작품이죠. KBS 모던 코리아 시즌2 전작 4편이 다 부천을 찾게 되고요. 이 영화들은 특히 지하 39m 벙커에 마련된 시네마 벙커에서 이 헤드폰을 쓴 상태로 상영하는 아주 특별한 영화 경험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이 과거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됐던 이 장소에서 그 어디서도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영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내가 죽던 날 디바처럼 최근 주목받은 장르 여성 감독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이 장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자리도 마련했고요. 또 한국 괴물백과의 곽재식, 이강훈 작가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괴담 토크도 한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청춘 마이크, 인천 경기 같은 공연도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영화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영화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월 8일 부천에서 만나요.